주소록 메뉴입니다. 주소록은 단체에서 관리하는 후원자, 봉사자, 수혜자, 거래처 등의 이름, 연락처, 주소 정보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주소록은 후원자, 자원봉사자, 수혜자, 기타 회원, 일반 거래처, 사원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등록된 주소록 내역은 이 전체 회원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후원자, 봉사자, 수혜자 이 메뉴 하단에는 등록 메뉴, 그리고 등록된 내역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이 관리 메뉴, 그리고 단체에서 후원자, 수혜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관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이 분류 체계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주소록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록의 후원자의 후원자 등록 메뉴입니다. 3단 메뉴명인 후원자 등록을 선택하면 탭 메뉴로 개별 등록과 일괄 등록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메뉴의 이 초록색 부분, 이 초록색 바는 검색을 하는 검색바입니다. 등록할 내용은 이 기본 정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부분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자 등록 시 필수 값은 이 성명, 단체명, 여기 핀 버튼 핀 그림이 있는 이 항목이 필수 값이고, 그 외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후원자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번호는 저장되는 순서대로 1년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나눔샘 아이디라는 후원자가 나눔샘 사이트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단체의 아이디를 알려준 경우 입력합니다. 나눔샘 아이디란에 아이디가 입력된 후원자는 후원자가 납부한 후원금 내역을 저희 나눔샘 사이트 홈페이지에 단체 활동 정보의 후원 정보라는 메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잠재 회원이라는 곳은 등록하려는 후원자에 대해서 후원금, CMS 등을 하려면 비해당으로 체크하고, 현재 후원을 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단체 소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으로 체크합니다. 해당으로 체크된 후원자는 후원금을 등록할 수도 없고, CMS를 이용하는 단체의 경우에 출금 대상자에서도 누락이 됩니다. 일단 비해당, 이 등록 구분은 등록하려는 후원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선택합니다. 등록 구분에 개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을 진행할 때 대상자로 검색되어집니다. 등록번호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란에 단체의 경우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외에도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 정보 등 알고 있는 후원자의 정보가 있다면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기록할 메모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역은 메모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입력하였으면 그대로 저장을 해줍니다. 개별 등록은 이렇게 개별 후원자 등록, 개별 등록 메뉴에서 필요 정보를 넣으시고 저장을 하시면 후원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분류체계 활용을 위해서 분류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소록의 후원자의 후원자 분류체계입니다. 단체에서는 후원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체가 이사회원, 운영회원, 일반, 탈퇴, 잠재회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 값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메뉴의 오른쪽 하단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류체계의 값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이름을 회원 구분, 그리고 입력 형식은 지금 등록하려는 회원 구분 값들이 중복이 가능하다면 체크박스로, 이사회원이 운영회원이 가능하다 그럼 체크박스, 이사회원이지만 운영회원일 수 없다 하시면 라디오나 셀렉트로 선택을 합니다. 라디오와 셀렉트는 단수 선택이고, 셀렉트는 이 입력 형식과 같은 모양이 셀렉트입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이 처리 상태에 있는 이런 모양이 라디오 모양입니다. 그러면 라디오로 운영위원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고 체크를 하고요. 분류값에 이사회원, 운영회원, 탈퇴회원, 일반 회원을 먼저 넣을게요. 일반 회원, 탈퇴회원, 잠재회원을 분류값을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분류값에 대해서는 이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중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5번까지 현재 넣었는데요. 이 6번, 7번 이런 식으로 빈 란에 추가하는 것을 하는 건 가능하고요. 해당 분류체계가 이제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 감추기 기능을 통해서 이 분류 값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 중에 이 명칭을 이사회원이 아니고 이사, 운영위원이 아니고 운영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 바꾼 값이 반영되지 않고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분류 체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장된 내역을 등록 메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등록에 들어오시면 제일 하단에 이 분류 정보 부분에 이 부분에 방금 등록한 이사회원, 운영위원, 일반 회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등록했던 이 최경주 후원자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하단의 값을 일반 회원으로 체크하시고 정보를 변경해 주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후원자 일괄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록에 후원자의 후원자 등록 메뉴에서 일괄 등록. 일괄 등록을 할 때 주의사항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등록 파일을 만들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괄 등록할 후원자 정보를 먼저 엑셀 파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등록 시 필수값은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구분하는 주소 부분과 성명입니다. 이 두 개의 값만 있으면 일괄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업데이트된 정보들에 대해서 건건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 등록을 할 때 최대한 후원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여기에 회원 구분, 네, 그리고 일반 회원, 이사 회원, 필요한 값들을 후원자를 더 넣어주시고 필요한 값들도 오른쪽으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회원 구분 말고도 주소 정보가 있으면 주소 정보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옆으로 쭉 입력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내역을 한번 저장해 주시고 업로드 할 때는 반드시 형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시고 여기 파일 형식이라는 부분에 CSV 쉼표로 분리를 선택해 주셔야 이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등록 오른쪽 하단에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 후 파일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방금 만든 파일을 첨부합니다. 여기 유형이라는 것을 보시면 워크시트,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쉼표로 분리한 CSV 파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엑셀 헤더 정보 포함해 제목을 입력하셨으면 얘를 체크하시고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업로드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 현재 엑셀 업로드만 진행한 상태이고요. 엑셀 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업로드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업로드 후에는 각 항목 값이 무엇인지 매칭해 주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매핑 설정 및 임시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일괄 등록을 자주 진행할 경우에는 매핑 설정을 저장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 구분, 이름, 주민번호, 개인 대표자 핸드폰, 이번에 분류체계인 회원 구분, 그리고 주소, 매핑을 저장하실 거면 후원자 기본 이렇게 매핑 설정을 저장해 주십니다. 이렇게 저장되면 나중에 일괄 등록을 진행하실 때 매핑 설정을 일일이 매번 이게 뭔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핑 불러오기라고 해서 등록된 매핑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다 놓고 추가적으로 이 값이 이번에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면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핑을 설정하시고 일괄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 처리로 넘어갔고 여기 보시면 저장 처리 이렇게 저장이 가능한 상태로 나옵니다.
가끔 여기 엑셀 로드에 남아있는 건들이 있는데요. 매핑하고 등록 처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뭐 핸드폰 형식 오류나 주민등록번호 형식 오류가 있는 경우, 혹시나 이메일 정보를 넣었을 때 이메일 형식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엑셀 로드에서 그 오류 값을 걸러주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일단 등록 처리로 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은 중복 검사 및 정식 저장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미 단체에 후원자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혹시나 주민등록번호가 같거나 이름이 같은 후원자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롭게 등록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걸러주는 작업입니다. 성명, 필요한 값들을 체크하시고 정식 저장으로 진행합니다. 네, 여기 홍길동 중복이라고 나왔고요. 중복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성명, 단체명이 동일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하단에 이미 홍길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죠. 네, 이미 주소록이라는 곳에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복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름은 같지만 뭐 주민등록번호 나머지 정보가 다르고 동명이인이다 그러시면 하단에 중복 검사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냥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후원자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시고 나서는 주소록에 후원자 등록 메뉴에 가서 입력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네, 일반 회원으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후원자라도 네, 이름만 잘 들어갔습니다. 네, 단체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 오류가 있어서 일괄 등록을 다시 진행해 줘야겠다 싶으시면 일괄 등록한 내역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일괄 취소를 클릭하셔서 삭제 후에 다시 일괄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괄 취소를 하지 않고 개별 등록하는 이 메뉴에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일괄 취소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에 후원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주소록에 후원자의 후원자 관리 메뉴에서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야겠다 싶으시면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고 네, 성명 있는 곳에 레이어 표시 옆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조회 또는 수정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정보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방법입니다. 주소록에 자원봉사자의 봉사자 등록 메뉴입니다. 주소록에 사람을, 후원자를, 봉사자를, 뭐 기타 회원을 등록하시기 전에는 꼭 등록되어 있는지 해당되는 사람이 검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이름도 홍길동이다. 그러면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검색하시고 나면 왼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사람 뜹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후라고 표시되는 것은 후원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을 해보시고 신청 들어온 사람이 이 77년도 9월 9일생인 후원자시다. 그러시면 해당되는 홍길동 후원자를 선택하시고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받으신 정보가 있다면 네, 추가적으로 넣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나면 여기 이 홍길동이라는 후원자가 후원자이면서 봉사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봉사자, 수혜자, 기타 회원,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이 후원자나 봉사자 등록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주소록에 해당하는 것들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등록된 주소록 회원들은 주소록의 전체 회원의 주소록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관리 구분 값에 현재 전체 회원들이 어느 부분에 후원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어느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보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